맨날 나만 빼고 다 잘 보는 것 같죠? 도대체 어떻게 문제 풀어야 할지 모르겠죠? 지금이라도 점수 올리고 싶으면 이번 영상 꼭 보세요. 5등급도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노베이스 5등급에서 수능 1등급으로 한 번 없이 공부한 노하우를 알려줄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엄청난 혜택을 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현기증 나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자, 봅시다. 첫 문장에 가치관은 All do not create and build culture라니까 가치관, 어떤 애들이 여기서 only로 보면 된다. 네. 가치관은 혼자서 문화를 만드는 건 아니래. 네. 그래서 living your values only some of the times does not contribute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e라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도 너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건 오로지 some of the time 하니까 뭐 때때로 기여하는 건 아니래. 네.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얘들 첫 문장 같은 말이잖아. 네. 그러니까 문화 형성에는 가치관. 뭐가 돼야 될까? 가치관 영향 주장. 가치관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렇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음표가 뭘까, 알파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의 행동으로 바꾸는 건 오로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 이 싸움의 절반일 뿐이다. 네. 남은 절반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분명히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이것은 올바른 방향의 한 단계인데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반드시 공유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공유가 돼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조직에 널리 퍼져야 되는구나. 네. 이해되지? 네. 그래서 along with a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of what is expected, 예상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전달, 설명과 함께. 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들이네. 이해됐지, 얘들아? 네.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보를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사람 만들듯이 굴리면서 점점 불러나잖아. 네. 그런 것좀 글을 읽으면서 정보들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not enough to simply talk about 이것을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다. 네. is critical to 하면서 뭐가 중요하대더라? 시각적인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네. 리더들이 그 모든 사람들, 그 관리자들이 can use to coach their people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가치관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는 뭐가 돼야 돼? 공유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이런 명확한 설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또 쉬운 날 너의 회사는 should have playbook with key shift needed to transfer your culture into action 하니까 너의 문화를 행동으로 너의 가치관을 이기는 이런 행동. 네. 여기서는 이제 위닝이 없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얻는 것으로 만드는 플레이북이 중요한 거지. 플레이북이 뭐야? 지침서 안내서 약간 뭐 튜토리얼 이런 느낌이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될까? 5번. 그렇지. 5번이 돼야 된다. 이해됐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얘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글인 거야. 이제 글을 좀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알겠지? 그러려면 얘들아 진짜로 숙제하는 게 제일 답이야. 숙제하지 않고는 절대 점수가 안 오른다. 숙제 퀄리티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적을 올리는 거라 생각하면 돼. 네. 진짜로. 차분하게 글을 계속 읽어봐. 똑같은 글이라도 읽다 보면은 이건 똑같아. 우리 영화 같은 거 여러 번 본 적 있니? 똑같은 영화. 네. 많이 봤죠. 그럼 처음 볼 때랑 세 번째 볼 때랑 일곱 번째 볼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 이해되지? 그런 거야. 글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영화를 하나라도 보는 훈련이 됐으면 다른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정보들에 대한 습득력이 달라. 이해됐지? 글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 이해도의 수준이 다른 글을 읽을 때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계속 얄팍한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만 글을 읽는 수준은 어떤 글을 읽어도 계속 그런 수준으로만 받아들여져. 지금은 숙제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특히 국어 공부 같은 거는 한 지문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막 여러 개 일부러 시간 없으니까 더 그러면은 안 돼. 하나를 제대로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게 제일 효과적인 공부가 되는 거야. 진짜. 지금쯤에 이제 마음이 막 급하고 이제 진짜 리얼 한 달이잖아. 비율적 한 달이 아니라 진짜 리얼 한 달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파이널 수업 12일이니까 우리 수업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쫓기면 안 돼. 알겠지? 끝까지 그냥 꾸준히 하기 싫어도 그냥 앉아있고. 자, 봅시다. 너의 반응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건 뭐라 했는데 allows you to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하니까 개별적 고객들에게 더 매우 이런 연결을 하게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be 묶어주고 네. 이건 얘들 whether 때문에 should가 생략이 된 거라서 도치가 또 된 거야. 그래서 뭐인지 뭐 이건지 아닌지 이게 one of interaction 그러니까 일회성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짜증나거나 기쁘거나 아니면은 그 development of longer term relationship 그런 장기간의 어떤 관계를 발전하는 거라든지 엄청나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이런 어쨌든 고객들과의 연결을 하게끔 하는 게 뭐냐 반응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반응은 좋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네. 자,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말은 네. 생각을 해보자. 우선순위라는 거는 차별적인 거야, 평등한 거야? 차별적인 거지, 당연히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차이, 차별 이런 표현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네. 이해됐지? 아마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네. 그러면 어떤 거를 차별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if you ever posted favorable comments, 너 이제 이런 호의적인 댓글을 남긴다라는 거지. And comment for the matter,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묶어버리고, 뭐 브랜드나 상품이나 이런 거에다가 댓글을 단대. 네. 그러면 생각해봐라는 거죠. What you would feel like if you were personally acknowledged by the brand manager, for example, as a leader. 연결로 가지고 다 쏟아져 있네. 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만약에 좋은 댓글 달았는데 매니저한테 사장님한테 개인적인 인정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생각해봐라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가 뭐 상품이나 뭐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에 뭐 시켰어. 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아 정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떠겠냐 이 말입니다. 네. 요즘에 이게 너무 흔해져서 별로 감흥은 없어. 그렇지?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 와 사장님이 나한테 말도 건다고.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people post because they have something to say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게시를 한대. 네. 왜냐면 그들이 뭔가 말할 게 있기 때문에 그치? 네. 할 말이 있으니까 네. 한다라는. 그리고 왜냐면 they want to be recognized 그들이 인정받기 원하는데 그 말했던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특히나 when people post positive comments 사람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때 네. th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for the experience that led to the post 하니까 그 포스트를 하게 만들었던 경험에 대한 감사 표현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뭐야? 우선순위라는 건 뭘 해라? 긍정적인 답변에다가 더 댓글 먼저 달아라 이 얘기인 거지. 네. 그래서 얘도 이 앞에서 우리가 우선시한다라는 거 네. prioritized 여기다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 약간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글이 약간 모호한 그런 내용이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첫 문장을 항상 버리면 안 돼. 네. 이제 첫 문장을 절대 항상 버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계속 이거 보면 while compliment to a person standing next to you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이제 칭찬이 일반적으로 answered with a response like thank you 고맙습니다 같은 반응이지만 the sad fact is that 슬픈 사실은 대부분 브랜드들의 칭찬은 답변이 안 달린다. 네. 이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있을 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거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래? 기회를 잃는 거야. 뭐 to understand what drew the compliment and create solid fan base on them 하니까 그냥 확고한 팬덤을 만드는 이런 기회를 잃게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 1번. 그렇지. 1번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제목 문제도 맥락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 네. 제목이 24번인데 여기서 맥락만 잘 잡으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 네. 예를 첫 문제 보면 과잉 관광에 대한 과잉 관광은 less on이 아니라 무슨 뜻이지? 의존하다 이런 뜻이야. 달려있다. 과잉 관광의 개념이란 건 뭐에 있냐면 특정한 추측이래. 이거 assumption 하면은 어떤 생각을 또 하라 했지?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common tourism studies and social sciences in general 하니까 보편적으로 사회과학과 이 관광 연구에 흔한 네. 사람과 장소들에 대한 추측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과잉 관광이라는 건 네. 뭐라는 얘기야? 사람과 장소. 사람과 장소인데 어떠한 사람과 장소를 할 수 있겠어? 보편적이고 네. 그렇지? 흔한 사람들과 장소들이 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 둘 다 are seen as clearly defined, 명확하게 정의가 된대. 네. 그리고 demarcated라는 꼭 알아두나. 나누다, 자르다, 뭐랄까, 설계하다, 약간 구역이 나누다 이런 의미거든. 네. 그래서 이 둘 다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데 사람들은 are framed as bounded social actors, either playing or the role of host or guest 하니까 이 사람들은 are framed 하니까 여겨진다는 거야. 생각이 되는데 뭐였어?
이런 영역에 갇힌 사회적 행위자로서 이제 뭐 게스트 역할을 하든 호스트 역할을 하든 그러면서 이제 장소들도 마찬가지로 뭐로 되어 있느냐 안정적인 어떤 컨테이너스 뭔가 담아두는 것으로서 명확한 경계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얘들아 네. 약간 통념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제 뒤에 어순션이 있으니까 네. 과잉관광 관광에 대한 개념이라는 건 다 보편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또 명확하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정의된다라는 표현이니까 네. 명확한 개념이다라는 거야. 따라서 계속 같은 말 하는데 하지만 저기 봐야지. 하지만도 있으면서 인디드도 같이 있어주네. 네. 그러면 이런 건 잘 봐야 돼. 네.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찬다는 건, 가득 찬 장소라는 건 뭘 의미할까? 사실상 there are examples, 사례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례가? 특정한 이런 attraction은 일단 명소란 지 관광 명소. 네. 특정 관광 명소가 that have limited capacity and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이런 제한된 수용력과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실제로는 많은 관광객들에 대한 여유가 없는 이랬지. 네. 그런 예시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특정 관광 명소들이 수용 자체가 적고, 네.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관광객들에 대한 그 여지가 없는 그런 곳이래. 네. 그래서 이것은 not list 이런 거 이중 부정이지. 네. 얘네가 없다 치고 해석을 하면 돼. 자,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some man-made construction such as Eiffel Tower 그러니까 에펠탑과 같은 인간이 만든 이런 구조물도 같은 경우다. 이랬지. 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도시와 같은 지역이나 아니면 국가 전체 이렇게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 destination도 이제 관광지라는 뜻이야. 네. 관광지로 홍보가 되는 곳, it is called as victim of tourism. 이 관광의 어떤 피해자로 묘사가 되는 이랬지. 위드 명사 분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 뭐래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지 얘들아. 역접이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야? 컴플렉스하다. 그러니까 과잉 관광의 개념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다. 복잡하다. 정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 네. 이랬지. 그래서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하니까 초과적이거나 비율 넘어갔다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얘들아 네. 주관적인 거고 절대성이 없는 거고 특수한 거지. 네. 그럼 계속 같은 말 하네. 그렇지. 그래서 뭐 더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제는 뭐 과잉 관광이라는 건 복잡하다. 네. 자, 정답 몇 번? 5번. 그렇지. 5번이 되겠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결책 당연히 아니고 1번. 그리고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 attractive to visitors 하니까 무엇이 관광지를 매력적이게 만드는지 아니지. 네. 1번 같은 경우는 solutions는 how to나 ways랑 같은 방법이야. 네. 같은 말이니까. 이제 관광 명소들이 관광의 승자일까 패자일까? 전혀 이거는 장단점이 나와야겠지. 3번은. 네. 시비리티 하면 이제 심각성인데 뭐 생산했던 것보다 더 안 좋다. 전혀 아닙니다. 정답은 5번. 이해되니? 네. 네. 한번 다음부터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ever-expanding influences of machine in gene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fically. 여기까지 부사들이 엄청 기네요. Many begin to imagine with either fear or anticipation a future with diminishing load for human decision making 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세상이 점점 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에버는 계속이라는 뜻이니까 네. 이 기계의 영향력과 보편적으로 또 인공지능, 특히나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상한다라는 거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감을 갖기도 하면서 미래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줄어든 역할을 상상을 한대.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냥 AI라고 하자. AI가 인간보다 중요하다. 뭐 비중이 커진다. 이렇게 첫 문장을 요약할 수 있겠지. 네. 첫 문장을 항상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것이 due to the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or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 the necessary of a law of human as the decision makers would appear to be in decline 하니까 이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AI 어떤 보조의 존재 때문이든 아니면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존재 때문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인간 의사결정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 두 번째 문장 같은 말이다, 그렇지? 네. 그러면서 결국 뭐 같은 말 하니까 뭐 더 볼 필요 없는데 하지만 이 역접을 봐야겠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도 seem to 이런 표현이나 좀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거지. 특히 이런 many begin to 이런 표현 있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통념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the first saving grace of human determination 하니까 여기 딱 비투용법도 나오고 여기서 잘 또한 발견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면서 또 인간의 중요성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little evidence exists that suggests modern AI's infallibility or predicts in the future 하니까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현대 AI의 infallibility 하면은 뭐야? 실수를 안 하는 능력. 네. 이랬지. 이거 완벽한 무결점 이런 것이나 그리고 미래를 완벽하게 이런 예측하는 이런 증거는 없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자 크루셜 때 그러니까 봐봐. 이제는 약간 이 주장 20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네. 해야 한다 이런 시리즈보다도 B2용법이 근래 어떤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또 이제 이런 당위성, crucial, necessary, important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대절을 중요하게 보는 거 이해됐지? 요거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패턴이 있잖아. 네. 이런 반복되는 패턴은 얘들 좀 중요하게 볼 필요 있어. 그래서 요번에 육모랑 구모에도 그렇게 나왔었지.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야 돼. 올해 수능에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지. 네. 이런 문장을 빠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의 우리 이런 fallibility 어떤 뭐라 해야 돼? 그 부족함 이런 실수할 수 있음을 수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라이트 여기서는 측면이야. 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거지. 무엇을 to overcome such failure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을 사용한다. 네. But to position ourselves as the overseers of AI's own growth and applicatio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이런 가능한 어떤 미래를 위한 application, 어떤 응용이라든지 AI만 어떤 성장에 대한 overseer라는 관리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AI에 비해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런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이 결국 인간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 음. 그게 우리가 이제 주제를 뽑아낼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얘도 글의 구조는 폭력이 나오고 역적으로 반박이 나오는 네. 그런 내용이다. 정답 몇 번? 5번. 그렇지, 5번.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자, 이거 6번인데, 보면 AI가 키워드라는 거 모든 보기 다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번 수능을 볼 때, 육모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한 달 동안, 뭐, 이거보다 쉬면 사실 땡큐고, 우리가 항상 어떤 대비라는 거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고, 어떤 어려움과 실패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육모 수준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됐지? 네. 자, 그래서, 보면은 AI가 다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런 육문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키워드를 꼭 3개 이상 뽑아야 된다. 알겠지? 네. 보기를 보는데 계속 공통된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그럼 키워드를 많이 찾아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접근할 때 이 독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쏟아 부어야 돼. 네. 알겠지? 배웠던 방법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해놔. 얘도 사실 위 뒤에 여기 should 생략된 거야. 네. 이해됐지? 크루셜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In both the ancient hunter-gatherer band and our intimate speech community today 하니까 둘 다 그러니까 고대 이런 수요체질 집단이라든지 intimate는 친밀한 뜻이지 네. 우리와 이런 가까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모두에 있어서 the diffusion of speech 이 말하기의 확산은 가치를 형성했다는 여기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말하기의 확산이구나. 이제 어떤 소통이 중요하다. 그 정도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이렇게 묶어주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and it was beyond all of egalitarianism 하니까 egalitarianism 하면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 평등주의 이런 의미거든. 네. 어떤 평등함인데 대략적인 어떤 평등함을 통해서 또 윤리적으로 수용돼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왜 had to가 있으니까 얘들아 had to는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 네. 자 어떻게 수용이 되냐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accommodate라는 단어도 우리가 accommodation 명사로 쓰면 숙박시설이라는 뜻이거든. 네. 그래서 뭔가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 인원 같은 그 수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accept라는 표현이 있어. accommodate도 알겠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수용이 되고 이런 평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평등하게 수용이 돼야 되구나. 그래서 in terms of communication 어떤 소통의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동일하게 평등하고 그러므로 동일하게 돼야 하고 네. 이 소통이라는 건 그리고 최소한 상대적으로라도 돼야 된다. 비교적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건 플러스로 뭐가 돼야 되냐 윤리적인 거 여기서 윤리적이라는 건 도덕적인 것과 같은 말이고 결국에 그것을 평등에 나타낸다. 이해됐지? 소통에는 평등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by this code 이러한 핵심으로 answer to big man 하니까 이제 뭐 여기서 그냥 고대의 어떤 추장 뭐 아니 그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로 봐라. 고대의 이런 인간들은 were not allowed to act controllingly 하니까 통제적으로 행동하게 되지 않았대. 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평등하지 않다는 거지. 네. 그렇지? 그리고 모든 오피스 매니저 현대 이런 사무실 어떤 관리자들도 are not allowed to silence anyone at will 하니까 at will 하면 마음대로라는 뜻이거든. 자기 의지 뜻대로. 마음대로 누군가를 묵살시키도록 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등이 중요하다 계속 반복하네. 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역접이 있나 오나 보는데 저 밑에 역접이 하나 있네. 그치? 그러니까 뭐를 볼 필요 없고 한번 봅시다. 하지만 even in this case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한다. sharing and mutual and 공유하고 서로 상호간에 mutual 상호간에라는 뜻이지. 네. 상호간에 돕는 것은 옳고 적절하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벗은 앞에 어떤 예시를 받아주는 그런 작은 단위의 역접이니까 그래 반전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랬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접은 무조건 반전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기억해라. 무엇은? If you bring something, 너 뭔가를 가져온다면 너는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갖고 오래. 이게 그게 뭐야? 그렇지. 이게 평등을 얘기하는 거야. 뭔가 가져다 준다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지. 네. 뭐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랬지?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건 평등이 중요하다는 거야. 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 돼야 될까? 5번, 아니 4번. 자, 한번 봅시다. 수렵인과 현대인은 언어의 유사한 가치 전혀 아니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율적 배분이라는 건 평등이 아니지. 네. 지워주고. 현대 사회는 고대 수렵 사회보다 평등한 체계에 뭐 평등이 나오지만 뭐보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옛날부터 지금의 동일하다는 얘기고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와 공조 가치 기반이 형성했다. 오, 괜찮네. 자, 5번 인간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굉장히 5번 그럴싸해 보이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과가 평등이라는 거. 네. 그 얘기는 아닌 거고.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여러 인과관계로 말장난 하는 거. 이거 약간 비문학식 문제 내는 스타일인 거 알지? 네. 서술어 갖고 말장난 하거나 인과성으로 말장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국어처럼 적용이 됐을 때 꽤나 까다로울 수 있는 거를 꼭 인지해둬라. 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해됐지? 요건 육모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데 또 이제 어떤 절대평가의 기조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편이었지. 왜냐면 1등급이 몇 퍼였지? 6번. 이때 2%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한 4에서 5% 나오면 괜찮은 문제거든. 이건 국문도 너무 쉬워가지고 1등급이 거의 한 20%는 됐다고 하더라고. 그건 또 너무 잘못된 거지. 자, 봅시다. 주제. Why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 associated with nature. 여기까지 부사적입니다. 자연과 관련된 음식을 먹고 구매한다는 개념에 이끌리는 도시의 소비자들은 그렇지만 이 자연은 광고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 이 자연이라는 건 was no longer the nature. 더 이상 자연이 아니었다. 네.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 광고에서 지원하는 진짜 많다. 그렇지. 여기서 자연이라는 건 친환경이라고 바꾸는 거 아주 잘 좋은 시도야. 근데 이제 광고에서 자연은 아니다. 근데 약간 광고가 뭔가 잘못된. 그렇지. 약간 나도 첫 문제 있고 과장 광고인가? 아니면 광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해됐죠? 네. 이런 정도 생각을 했다는 말이지.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더 읽어보자. 인디드 뒤에는 구체화라고 했어. 그래서 꼭 이렇게 조금 추상적일 때 인디드 뒤를 읽어보고 만약에 그 앞이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인디드 뒤에는 날려도 된다. 그래서 광고에 의해서 요구가 주장이 되는 자연이라는 건 뭐와 관련이 있냐? 음식 생산과 관련이 있대. 이해됐지? Only by the attachment, 그러니까 이 광고에 의한 어떤 attachment, 첨가, 부착에 의해서 음식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경우냐면 이 프랑스 사회학자 헨리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 The decline of the differentials, 그러니까 differential은 기준, 참고 이런 뜻이 있거든. 기준의 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를 좀 중요하게 보자. 왜냐면은 지금 뭐야? 이 큰 따옴표로 물론 인용 표현이라서 할 수도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자, 또는 어떤 경향이냐면 under influence capital의 자본주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이런 표현, 마인드의 경향인데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 의미 있는 연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점차 음식 광고는 뭘 하게 하냐? 구매자가 become accustomed 하면 익숙해지다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교육에는 뭐에 익숙해지냐면 이 신선함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러니까 광고는 자기들만의 정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변질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이면 진짜 친환경이고 뭐 유기농이고 약간 진짜 건강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광고에서 얘기한 프레시나 내추럴이라는 표현들은 약간 여기서 앞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생산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프레쉬 하면은 뭔가 아주 파릇파릇하고 신선한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갓 구운 빵, 막 이런 것도 프레쉬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의가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raditional meaning. 그치?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라는 반대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됐지? 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정의는 better serve the needs of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그치? 점차 등장하는 산업적 음식 시스템의 필요성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공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우리 생각하는 진짜 그런 친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could not supply food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s and expectation. 그러니까 이런 산업적인 음식 시스템은 공급할 수가 없대. 네. 무엇을? 소비자의 이런 의미나, 커스텀의 어떤 관습적인 의미나 예상에 부합하는 음식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변화라는 맥락을 뽑아내야 되는 그림. 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광고의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이해됐지? 이거는 이제 비약이 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보기에서 낚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의미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는 맥락을 꼭 잡아주고, 그래서 and they better match shopper's desire although with pretense. 그러니까 pretense 하면은 이런 표현 아주 잘 봐야지. pretend의 명사잖아. 뭐뭐인 척하는 거야.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지? 약간 가식적이지만 소비자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 것이네. 자, 1번. 그렇지. 이제 1번이 딱 낚시지. 네. 자연식품 광고에서 신뢰성의 감소. 네. 그러니까 신뢰성의 감소가 아닌 거야.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2번 체인지 괜찮다는 거지. 네. 이해됐지? 음식 광고와 관련된 단어 의미의 변화. 네. 2번이 정답인 거지. 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도 우리 이걸 대비해야 돼. 네. 알겠지? 자, 그래서 맥락을 뽑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본주의 영역 이건 아니지. 네. 자, 그리고 다양성, 변하니까 다양성 갈 수 있어. 근데 봐봐, ways to attract customers, food industry. 음식 산업에서 소비자를 이끄는 다양한 방법들, 마케팅 얘기 아니고. 그리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단어를, 의미를 바꿔서 쓰는. 그리고 필요성이 의미 있는 단어의 연상인데, 전화는요. 정답은 2번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제목. 자, 요런 것도 글의 흐름을 좀 보면은, 32,000년만큼 거슬러 가면, 이 선사시대의 이제 동구 예술가들, 그러니까 원시 예술가들이겠지? 네. 아주 스킬풀하게, 유능하게 그들의 어떤 모더닝 섀도우스 하니까 모형의 그림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더닝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볼륨 하니까 그 입체적으로 하도록 그림자를 음영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우리 그림 같은 것도 소묘 같은 거 다 해봤잖아, 미술 시간에. 맞아. 그럼 그림자를 해놓으면 그림이 진짜로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그림자를 띄워서 그리면 물체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처럼 그림자를 이용했다는 얘기.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문제가 예시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림자 사용이 어떻다? 오래됐다. 네. 어떤 전통을 볼 수 있겠지. 오래됐다라는 표현은 역사, 전통 이런 표현들을 써주면 좋은데. 그러면서 a few thousand years ago, 이제 몇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인데, 그러니까 약간 서사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글을 만들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글들을 그때 대한 전통성과 역사를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지? 네.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인이나 이집트인들도 인간 형태를 그치 그림자 방식의 실루엣으로 보여줬대. 이해됐지? 네. 하지만 자, 이 역접이 반전의 역접인지 그냥 약간 약한 의미인지 한번 보면 Cancer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 하니까 기원전 400년까지는 이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네. 이해됐지?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안 했다 이 얘기인 거지.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an established. 그러니까 if controversial, parallel representation that classical writers claim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racing human shadow 하니까 여기서는 1세 강조로 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대절을 보면은 고전 작가들이 주장하기로 예술이 자체로 어떤 인간의 그림자의 흔적을 시작했던 것은 오로지 뭐한 이유래? 그림자가 어떤 표현의 일부로서 확립이 된 이후에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림자의 어떤 전통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떤 인간의 그림자의 이런 흔적들을 제대로 이용했던 건 오래됐지만 그렇게 막 제대로 쓴 거는 오래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 하니까 이런 modeling shadow라는 건 이 그림자의 음영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에서 또 이제 그림자를 이제 실제로 바닥에다가 두는 그렇게 전환을 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게 어떤 행위냐면 they employ a constant light source, 그치? 항상 일관된 빛의 근원을 암시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이런 거지. 머더링 섀도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원기둥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여기가 이제 아래고 여기에는 이제 빛이 받는다라고 안다는 거지.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원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다면 이제 그림자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져 있어. 네. 그러면은 빛의 근원이 항상 여기서 온다라는. 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요 머더링 섀도우만 했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네. 말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는 이 전환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인팩트도 보면 사실은 On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우리가 이제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것은 has its root ancient Athens 그러니까 에이덴스 하면 그 아테네에 고대 아테네의 근원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그림자를 묘사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 이걸 발전했대. 이 그림자의 어떤 서사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네.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래서 언어의 크리티컬 애널시스 오브 그것들이 아주 비판적 분석도 하고 예술가 이론가들이 have engaged in 해왔던 것을 진행 중에 어떤 논쟁들이 계속되는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얘들 그림자의 어떤 발전 과정 이런 게 주제란 말이야. 네. 이런 게들 아무래도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1번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from Prehistory Times onward 진행 중 onward는 진행 중이라는 뜻이야. ongoing 같은 표현이다. 진행 중인 그 고대 어떤 뭐 동굴에서부터 그러니까 옛날 선사 시대부터 예술에 있어서 그림자의 여정 괜찮네 그치? 자 일단 보류해보고 자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artistic perspective 예술적 관점으로부터 인간 그림자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예술적 관점이 괜찮긴 하지만 더 만약 1번이 없으면 2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묘사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네. 이해됐니 얘들아? 설명을 뭐 묘사라고 본다 할지라도 예술적 관점보다는 시대 흐름에 더 나와야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2번이 그래서 지워지는 거야. 음. 만약 2번을 보류한다 하더라도 1번이 더 적합하고. 네.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for contemporary 현대 예술의 핵심 아니지. 네. 4번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s? 그러니까 그림자 이런 화가들에게 뭐 제일 어려운 건 뭘까? 저는 4번 독특한 관점이 그림자에 대한. From cave artist to romance 하니까 옛날 예술가부터 로마인들까지 독특한 이거는 뭐야 개별적인 글이 나와야겠지. 네. 이렇지 시대마다 특징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번 수능에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고민하게 될 텐데 글의 흐름을 봐야 돼. 그러니까 글의 키워드 3개 꼭 생각하고. 네. 알겠지? 자, 첫 문장에 보면 Truth is essential for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그러니까 진실은 필수돼. 네. 지식의 발전과 이런 개발에 필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식이라는 건 뭐가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하다. 그렇지, 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는 찌라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as a service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 네. 뭐야? 역할을 하다. 네. serve to는 뭐야? 하게 하다. help와 같다, 알겠지? 네. serve to는 하게 하다야.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방. 파운데이션, 토대가 된대. 우리가 어큐의 정확한 이해가 만들어지는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드는 토대다라는 거지. 근데 하지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 이 지식의 축적에 대한 위협 중 하나는 can now be found on social media platforms 하니까 이 SNS 플랫폼 발견된.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진실과 반대되는 거는 뭐야? SNS라는 거야. 네. 얘가 문제라는 거네. 얘는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나올까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주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고 있대. 네. 수백만 명에게. 그러면서 규제되지 않는 이런 본질이 false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지게 한다는 특성이. 그러니까 SNS 문제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서 SNS 사용자들 아마도 unknowingly 의도치 않게 모르면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데. 네. 계속 같은 말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역접이 있나 없나 보면서 바로 봐야 되는 게 요거네. 불필요하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패턴. 이해됐지? 네. 이번 수능에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해됐지? 그럼 우리가 critical, necessary, important. 이해됐지? 뭐 이런 당위성이 나타내는 표현들 꼭 잘 봐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참여자들이 safeguar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그러니까 safeguard가 이제 동사야. 그러니까 여기도 शुद्ध 생략인가요? 네. 참여자들이 지켜야 한대. 무엇의 정보의 신뢰성. 뭐 하면서 somebody more informed than national public community.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공공의 이런 집단과 더 정보 기반의 informed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런 뜻이야. 네. informative는 뭐라 했어? 뭐야? 그때 차이 알려줬잖아. 네. 얘는 유익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뜻이고 informed는 정보를 갖고 있는 갖춰진 이런 뜻이다.
네. 약간 뉘앙스 좀 구분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SNS가 이게 방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에 제안을 하는 거지. 참여자들이 지켜야 한다. 네. 여기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한번. 그렇지, 3번이 돼야 돼. 참여자가 사용자가 되겠지. 네. 이해되니, 얘들? 네. 한 문장에 Even though there is good reason to consider the sentient being capable of making choices and plans 하니까 그건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있지만 even though 역적이니까 무엇을 강아지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각의 존재로 여기는 건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대시해서 묶어버려. 시험 볼 때 안 읽어도 된다. 네. 근데 아무리 다 읽어도 답을 모르겠어. 그럴 때 대시를 읽어봐. 네. 근데 보통 안 읽어도 될 거야. 네. 그래서 we are likely to think it is rich and immoral for attacking a child 하니까 우리는 이 개가 아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비도덕적이고 사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이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강아지, 개라는 건 결국엔 사실 예시로 볼 수 있겠지. 네. 뭐가 되겠어? 동물은 뭐다? 도덕성이 없다. 이랬지. 네. 동물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네. 그거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 책임감은 is not some universal concept. 그치? 보편적 개념이 아니래. 이랬지. 왜 그런지. 네. 엔트로피나 이런 온도 같은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신 있고. 그래서 it is a notion developed specifically for human use. 그치?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네. 이랬지. No more less than.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것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처럼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 도덕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또 여기 인디드 있는데도 볼까? 같은 말 하니까 여기부터 보면 되겠다. 자, their lunch not given at birth 하면서 타고난 게 아니라 배우는 거네. 네. 그러니까 후천적인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네. 근데 실제로 we are born with a predisposition to cooperate with others.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born with는 선천적인 얘기지. 네. predisposition 기질이라는 뜻이거든. 네. 남들과 cooperate 협력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대. 이해됐지? 네. 하지만 뿐만 아니라 within the human society 인간의 이런 사회에서 do we come to understand this as a moral behavior? 하지만 또 학습도 한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타고난 것도 가능하지만 학습하는 게 좀 더 크다는 얘기네. 네. 이해됐지? 네. 자, 그러니까 도덕성은 학습하는 거고 인간에게만 고유하다. 이렇게 보면은 정답은 몇 번이 될까? 한번. 그렇지. 도덕성 학습 때문에 또 인간 사회에 나타난다. 그렇지? 네.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제 이런 도덕성은 자신의 선택 책임을 지는 도덕성 개념 아니고 정의된 얘기 아니지. 네. 분별력과 언어 그게 아니고 동물과 인간 공통성이 나오면 안 되지. 네. 그리고 문화적 도구로서의 도덕성은 개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이 고유하다는 거고 학습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해됐지? 네. 이런 거는 좀 쉽게 할 거라 생각해. 네. 한 문장에 much more natural, 훨씬 더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는 거지. 뭐가? To be surprised by unusual phenomena like eclipse than ordinary phenomena like falling bodies or the succession of night into day and day into night 하니까 일단은 가져 진주어 이투 표시해주고 자, 더 놀랍다라는 거지. 뭐가 놀랐냐? 특이한 현상에 의해서 놀라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뭐보다? 일반적인 현상보다. 그러니까 like는 그냥 우리 예시로 서치해서 같이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딱 봐도 맥락이 나눠지는 게 느껴지지. unusual phenomena. 이건 이제 놀라움을 주는 거고. 그치? ordinary phenomena.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어떤 물체가 이때 받은 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낮과 밤과 낮이 서세션 이어지는 뭐 서세션하면 계승 이런 뜻도 있는데 이어지는 걸로 쉽게 보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특이한 현상에 놀라움을 준다라는 거지. 그치? 그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은 invent gods to explain these eclipses that shocked, frightened, or surprised them 하니까 충격과 공포와 놀라움을 주는 이런 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는 여기서 특이한 현상인 거지. 일식, 월식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래 신을.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건 당연히 파란색의 맥락으로 봐야겠지. 이랬니? 카메라 또 꺼졌네. 저 캠을 하나 사야겠다. 갑자기 노트북 이상.
자, 아무튼 하지만 very few imagine a god falling bodies to which they were so accustomed that they did not even notice them 하니까 떨어지는 물체에 대한 신을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 너무 익숙해져서 심지어 인지도 못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것도 익숙한 거는 빨강색. 이해됐지? 자, 하지만 자 우리 피노메나 하면은 현상 이런 뜻도 있지만 알아야 되는 거 뭐 있다 했지? 피노메나 단어 다른 뜻? 천재라는 거 꼭 알아둬라. 알겠지? 꼭 평가원이 이번 시험 어렵게 낸다면 이런 단어들 많이 쓴다. 하지만 이클립스에 대한 이유는 is ultimately the same as that of succession of night and day 하니까 밤과 낮에 이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The movement of celestial bodies, which itself is based on the Newtonian law of attraction and how it explains why things for when we let them go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뒤에 붙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역점 애들 항상 시험 볼 때 별표를 쳐줘라. 알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육에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를 빨간색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C라는 세로 맥락으로 봐도 되는데 그냥 쉽게 우리 B로 보자. 빨간으로. 그래서 이클립스의 원리나 밤과 낮이 이어지는 원리는 동일하구나. 그래서 이런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뉴턴의 이런 만유인력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왜 물체가 떨어지는지 이랬지? 우리가 let them go 하니까 물체를 놓을 때 그런지 다 설명을 동일하게 한대. 그러면서 물리학자에게 예시네. 이랬지? 결국엔 이건 전문가들 언급하는 예시야. 글을 쓸 때 전문가가 나온다는 건 뭐라 해서 신빙성을 높이는 거다. 내 내피셜이 아니라 전문가도 이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가면 그래서 그러한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야. It was the next step to ask why do things fall 하니까 왜 뭔가 떨어지지? 물어보는 게 필수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왜? 같은 원리니까. 그래서 to have Newton's response to understand a broad range of much more bizarre phenomena occurring at every level of the universe 하니까 이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의 다양한 범위 이해하기 위해서 이랬지? 뭐하는 이때는 얘들아 to ask, to have 병렬인 거야. 뉴턴의 반응을 갖는 게 필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현상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현상을 이해해라 이 말이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역점이 나오면서 뭐야? 특이한 현상이나 일반 현상이나 동일하다. 그치? 그 얘기가 나오면은 정답 몇 번? 그렇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need to pose question,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거래. 뭐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뭘 이해하기 위해서? 특이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얘기했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뭐만 사람들이지만 이런 추상명사로도 바꿀 수 있다. 이해됐지? 그때는 단수 취급을 해.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명사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게 이제 정답이다.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번 구모 24번은 요런 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해됐지? 왜? 너무 밋밋하고 그냥 설명문이거든. 이해됐지?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납치 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문장에 봅시다. There are good reasons. 좋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뭐 하는데 why open office plans have gained currency 하니까 이 currency는 유행이야, 유행. 왜 오픈 이 개방형 어떤 사무실의 구조가 인기를 얻었는지 유행을 얻었는지 이유가 있대. 하지만 open offices may not be the plan of choice for all times 하니까 개방형 사무실은 항상 선택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항상 인기 있고 항상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첫 문장을 요약해보면 어떤 개방형 사무실의 뭐랄까 양면? 뭐 장단점은 아니지만 인기도 있지만 아니기도 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뭐 흥방성쇠까지도 조금 애매하고 대신에 life plan seems to be building a culture of change 하니까 적절한 이런 구조는 또 이제 변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 얘들아. 플랜이라는 거.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의미도 좋고 또 이제 구조라는 의미로 봐도 좋다. 특히 우리가 구조라는 표현은 수능에서 꼭 패브릭 체크를 해줘야 된다. 패브릭이 구조라는 뜻이 있어. 천쪽 아니면 하면 안 돼.
그래서 적절한 계획은 뭔가 문화를 바꾸는 것 같대. 그러면서 엄격한 이런 습관과 관습들은 no matter how well considered or well intentioned 하니까 아무리 엄격한 게 이제 잘 의도가 되고 잘 고려된다 할지라도 이런 습관이나 관습들은 혁신을 위협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굳어진 관습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중요하다는 건가? 근데 나도 여기서 조금 키워드가 되게 단편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럴 땐 얘들아 그냥 키워드만 뽑고 넘어가도 돼. 이런 글은. 이랬지? 그래서 이런 글을 아무래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 이제 굉장히 읽다 보면은 굉장히 큰 힌트가 나와. 그래서 the crucial takeaway from analyzing office plans over time 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참 나는 너무한 것 같아. takeaway 하면은 우리는 뭔가 이륙하거나 떠나거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여기서는 뭐냐면 얘들아 핵심이란 뜻이야. 중요한 핵심 뭐에 대한 시간의 변함에 따라 사무실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핵심은 the answers keep changing. 그 답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래. 아 그러면은 사무실 구조라는 것은 유행이다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첫 문장이 같이 이제 메꿔지는 거지. 이해됐지? 교육에는 유행인 거고 변화가 중요한 거고 또 순환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랬지. 교육에는 뭐에 대한 사무실 구조에 대한 얘기야. 인테리어. 그래서 it might seem that there is a straight line of progress. 이런 발전 어떤 단순한 이런 직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스래. 잘못된 거래. Surveying office spaces 이런 사무실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이제 80년 전부터 보면은 one can see a cycle that repeats. 반복되는 사이클을 볼 수 있다. 이랬지. 여기서 나는 제일 큰 힌트를 얻었어.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뭐 갑자기 사무실이 또 플랜의 구조로도 와닿지가 않았을 거고 사무실 얘기를 하는데 뭐가 바뀐다는 것 같기도 하고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무실 구조의 유행, 순환이라는 거야. 반복되는. 그게 이제 딱 여기서 나와줘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 이제 1940년대와 현대적인 사무실을 비교하는 건 보여준대. They have circled back around to essentially the same style.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순환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또 이제 80년대 비하는 몸을 통해서야 그때 이제 파티션이나 큐비클 이런 어떤 쪼개지는 것들이 훨씬 더 more than norm하니까 norm은 규범, 기준인데 흔했다. 근데 이제 또 1940년대 또 기술과 색은 다양하지만 1940년대, 2000년대 이런 구조는 되게 유사하대. 이랬지. 그러니까 교육에는 사무실의 구조는 돌고 돈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답이 몇 번? 그렇지. goes around 이 표현이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다. 이제 돌고 돈다. 이랬지.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굉장히 밋밋하면서도 뭔가 사실 사무실 구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생소하단 말이야, 소재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해됐지? 참 쉽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누르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입했어요. 등록 신청을 해야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생기부 작성하는 꿀팁과 1:1 생기부 컨설팅도 해드리니 꼭 참고하세요. 컨설팅 개꿀.